좋은 원두로 추출하면 대충 내리도 커피가 맛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하다가 겪을 수 있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생기는 경로가 여러 가지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정보들,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유가 되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요, 한 가지는 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계속 이렇게 퍼나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편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검색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막 찾아보잖아요. 찾아보고 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쓴 날짜,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참고했던 자료, 이런 것들이 정보를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글 쓴 날짜가 막 2010년이고 2008년이고 막 1994년도에 논문을 참고했고 막 이런 지식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이게 진짜 검증이 된 내용들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아부대장이 말을 해도 여러분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면서 이 사람이도 물어보고 저 사람이도 물어보면서 이걸 퍼날라야지 그냥 막 퍼나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 찍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옛날 지식을 마치 지금 일어난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 커피, 제가 오늘 찍는 이 영상도요, 이 영상 올라간 날짜, 이 날짜 기준에서는 이 내용이 얼추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지금 이 시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제, 한 가지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좋은 콩으로 추출을 하면, 좋은 원두로 추출을 하면, 그러니까 재료가 좋으면 대충 내려도 커피는 어차피 맛있게 나오니까 콩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편견. 제가 사실 이런 거를 댓글로도 좀 받고 라이브 하면서도 좀 받고, 진짜로 콩이 좋으면 그냥 어차피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커피뿐만이 아니라 재료만 좋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대충 해도 맛있는 게 세상에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물며 아주 정말 난이도 하급이라고 하는 라면 끓이는 것조차도 사람의 손을 탑니다. 컵라면도요, 저는 손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물량 조절을, 그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그 라인에 못 맞추고 조금만 더 많이 해버리게 돼도 그 닝닝해가지고 그건 못 먹는다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육개장 사발면에 그 라인보다 아주 살짝 한 2mm 정도 밑으로 담는 걸 원한단 말이야, 대부분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음식이라고 해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요리나 커피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냐는 겁니다. 똑같은 돼지 목살을 줘도 제가 요리하는 거랑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하는 거랑 고든 램지 선생님이 요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리보다도 커피가 더 어렵다? 요리도 물론 변수가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리도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용하는 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화력에 따라서 다르고, 실내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너무 다른 게 많지만은 커피도 변수가, 제가 볼 때는 요리보다도 더 많은 분야가 커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최대의 적이 뭡니까? 채널링이라고 하는 적, 그 다음에 과다 추출이라고 하는 적, 그리고 과소 추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3종 세트 적 때문에 이거 추출이 잘못되면은 진짜로 못 먹을 만한 커피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추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두만 좋은 게 있으면은 커피는 대충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엘파레소 리치를 줘도 잘못 내리시면은, 물론 그 엘파레소 리치의 그 어느 정도 향은 좀 맡을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엘파레소가 낼 수 있는 그 맛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독특함 때문에 자기가 잘못 내려놓고도 이거 진짜 독특하다, 야 이거 진짜 생각대로 좋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진짜 잘 내려진 엘파레소 리치랑 비교해서 먹어보면 아마도 반성을 하게 될걸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좋은 콩이면 어떻게든 내려도 맛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이제 깨뜨릴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앞에서 말했던 좋은 콩으로만 내리면 맛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연타로 날리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콩으로 내리면 무조건 대충 내려도 맛있다, 잽 한번 날리고 나서 라이트 훅을 날리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좋은 원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진짜로? 우리나라에 좋은 원두가 없다고? 이거는요, 밀레니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한 22년 전 이야기죠.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커피 기술이 많이 떨어졌었고 생두 수급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생두 수입하는 회사 가려면 뭐 GSC, 알마실로가 다였고 어쨌든 생두 수입 회사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생두 수입 회사도 너무 많아졌고 좋은 원두가 우리나라에 왜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동네에 로스팅 안 하는 카페가 드물 정도로 로스팅 하는 카페가 많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원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원두는 수입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수입을 하는 원두들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단 로스팅하고 나서 수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 에어로 비행기로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통관 절차 거치고 와서 유통되려 그러면 못해도 몇 주가 걸립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볶은 콩들은 바로 볶은 아브라함 커피 쇼핑몰에서 주문하면은 진짜 빨리 받으면 오늘 볶은 거를 내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선한 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도 디게싱해서 신선한 원두를 쓸 수가 있는데 왜 외국에만 좋은 원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커피 발전이 되기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두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원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생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생두 시장은요. 물론 규모,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따지면은 세계 시장에서 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안 밀립니다. 많이 안 밀려요. 생두 판매량, 전체량으로 따지면 좋겠지만 이게 밀리지 않아요. 정말 많은 생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정말 좋은 생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정말 다양한 생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나라에 생두를 찾아다니는 헌터들도 정말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각 업체마다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매년 새로운 생두가 들어오고 심지어 새로운 생두 수입 회사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생두 사업이 굉장히 지금 목숨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두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으면서도 품질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근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다시 약간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법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지금 생두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품질이 좋은 것만은 확실하고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그 바리스타들 교육에서 파송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가보면 생두 수급이 정말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샀던 생두 가격으로 그 나라에 가서 사면은 그 정도 좋은 퀄리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품질도 좋아지고 생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게 생두 수급이 잘 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두 번째 원두는요. 이 생두를 로스팅을 해가지고 볶으면 원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로스터리 샵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로스팅의 실력은 얼마나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로스터들의 실력은요. 이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 카페에 지금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원두를 로스팅하는 그런 전반적인 로스터들 평균치를 생각해 본다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로스팅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왜냐면 한 5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로스팅 하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은 잘하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서 어떤 카페에 가면 와, 이 원두를 못 먹겠다 이런 곳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카페 투어를 이렇게 좀 지역별로 해보면은 가는 지역마다 진짜 와, 이 집 진짜 로스팅 잘하는데 싶은 집들이 속속이 이제 보일 정도로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스팅 머신의 보급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국산 로스터가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스트롱홀드 같은 그런 이제 전기 로스터도 발전을 했지만은 일반 반열풍식 로스터도 이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다비스터도 그렇고 커피밥도 그렇고 뭐 지벤스터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커피 로스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상업용 로스팅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한데도 성능으로만 봤을 때 가성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 시장에 나눠도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하이엔드급 로링이나 뭐 기센 이런 걸 비교를 한다면 장단점이 있거나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별로 안 꿀려요. 아무튼 로스팅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원두의 그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아티산의 보급, 커뮤니티의 발달, 우리나라 또 IT 강국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굉장히 빠르게 소통하면서 로스팅 그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두도 좋고 원두도 사실상 좋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다른 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 원두는 지금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좀 잘못 볶은 그런 좀 아쉬운 원두들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뭐 우리나라 자랑하려고 뭐 국뽕이 아니라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수입하는 원두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선한 원두가 사실은 추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잘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국내 원두를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그냥 좀 고정관념들, 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 공유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댓글로 올라오면은 좀 메모해놨다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재밌게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